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을 가지고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브리핑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힘든 시장, 최근에는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수익률 대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공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은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각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새파랗게 질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긴축 장기화 이야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폭 하락했는데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코스피는 1.75% 하락했습니다. 2,514 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도 2.5%가량 빠졌습니다. 86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하락 종목 수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 오늘 장에서 중입자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전립선암 2기 환자가 이 중입자 치료로 암 제거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잠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웹툰 쪽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박수원 매니저가 바로 짚어줬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어제 또 공략주였었는데요.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2 IP 사용권 부각되는 게 미스터블루까지 이어지면서 웹툰 쪽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위메이드. 어제 우리 이 시간에 또 위메이드 이야기 했었잖아요. 장마감 뉴스 꼭 봐야 되죠. 네, 장마감 이슈 중에서 어제 바로 매니저님이 위메이드 관련주들 모두 상한가를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또 바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좀 하락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장중에서도 정말 말이 많았고요. 장이 끝나고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장중 소식으로는 이렇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블랙핑크죠. 제니와 지수 그리고 리사가 소속사 이동을 한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그 언론의 보도에 급락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수정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아직은 재계약 협의 중이다라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의견과 함께 내일 다시 한번 YG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저는 호텔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4분기가 기대되는 호텔 업계라고 합니다. 당장 3분기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조금 미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4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표를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었던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유코들 몇 명이나 방한을 했나 봤더니 무려 26만 4,970명이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는 9배가 상승한 거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호텔 업계 2분기를 일단 살펴보면은 2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되게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호텔도 YOY 13% 이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호텔신라, 조선호텔 그리고 롯데호텔 중에서 오늘 호텔신라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좀 면세점 쪽으로도 호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나는 호텔신라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호텔신라 투자 의견을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YOY 24.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136.4%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기대보다 하회한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4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봤더니 중국 내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네. 사무소에서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직접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행 상품에 호텔신라 면세점 방문 일정이 80%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중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패키지 여행을 오면 무조건 면세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호텔신라 비중이 그 면세점 비중이 80%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중국인 단체 관광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네. 우리나라 내에서 9조 4천억 원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쇼핑 비중을 30%로 가정을 해봤을 때 호텔신라 면세점 점유율이 30% 정도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텔신라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은 총 1조가량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호텔신라 부채 비율은 괜찮은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작년에 늘어난 부채는 올해 어느 정도 감쇄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됐다고 합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고 오히려 어떤 좀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잡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요즘 정말 외국인 관광객 많고 중국 유커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민수 아나운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좀 친근했던 섹터에서 투자 아이디어 충분히 한번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큼 친근은 한데요. 네. 주가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섹터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자동차 섹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전기차 밸류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자, 오늘 바로 나왔던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가 국내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만든다는 첫 삽을 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에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정말 전기차만 나오고 원래 현대차의 기조 자체가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 전기차 밸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주가가 15만 원에서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추가 상승 없이 오히려 현재는 좀 피크아웃 우려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현대차가 작년에 이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첫 삽을 뜬 후에 국내에도 이렇게 첫 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좀 현대차 주주들의 불만이고요. 제3자 입장에서도 현대차를 바라보는 아쉬운 관점은요. 항상 주가입니다. 네.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에 나왔던 게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은 무려 삼성전자를 제칠 정도로 엄청난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걸고 넘어지는 게 전기차 밸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실적,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것 때문에 네. 미래 성장성인 전기차에 줄 수 있는 밸류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강한 상승이 없었던 건 전기차 밸류에이션이 낮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를 잘 팔고 있을까요? 그럼 미국 전기차 현재 판매 대수에서 현대차의 비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좀 전반적으로 완만하다가 자, 올해 2분기부터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5.5% 그리고 7, 8월 기준으로는 거의 7%대까지 상승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덧 전체 판매 대수 중에 10%가 전기차가 내년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호실적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차 밸류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면 테슬라와 중국의 BYD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는 100%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현대차는 그 전기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크아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걱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예상 판매 대수는 102만 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가량 빠진 수치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 판매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가 내연기관 공장 라인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원가 감소가 현재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얘기 상당히 많죠. 그쵸. 환율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에게 그 환율, 고환율은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8조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4.2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이다. 10분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 하반기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차 밸류를 받아서 과연 내년에는 조금 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뚫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비밀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공시들 또 뉴스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과 오픈 AI, 네이버 등의 국내외 빅테크 업체들이 생성 AI 서비스 시장에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픈 AI는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3를 공개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검색과 생성 AI 기능을 결합한 큐 베타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생성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이유는요. 수익성 향상과 플랫폼 고착화를 시키기 위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AP가 최근 첨단 스마트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용도가 확대되면서 이를 실행하는 AP 성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도 애플과 삼성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이 AP를 통한 모델 차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AP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장 마감 후 공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시입니다. SK케미칼이 제약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 매각 대상은 SK케미칼, 라이츠사이언스의 제약사업부이고요. 매각의 이유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입니다. 이 루닛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연구 개발과 또 벤처 캐피탈 설립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 직후에는 1:1 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인공지능 및 보안 자동화 대응과 관련해서 특허 3건을 등록했다는 공시입니다. 이번 특허 기술 적용을 통해서 보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죠. 자,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에 시간외에서 이 정치 테마주가 급상승했는데요.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의 범안건영과 코스닥 1위의 남아토건 올라와 있고요. 또 이 2위에서 5위권도 모두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6위의 태양금속 그리고 코스닥 6위의 오파스넷과 8위의 노을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종목 모두 정치 테마주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장마감 후 상황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면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평소에도 저희가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참 시장이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긴축이 좀 더 오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될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얼마나 높게 지속이 되는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어제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참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파월이 좀 이 좀 다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예전에는 상당히 파월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비둘기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FOMC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의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에 나왔던 이슈들은 뭐 다 이미 이전에 이제 앞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죠. FOMC 회의가. 근데 하반기 때 남은 2번 정도에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뜻 내비치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했는데 사실 FOMC도 FOMC지만 제가 보기에 FOMC보다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그 제가 사실 전화 찬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해서 추천주를 드릴까 이렇게 하려다가 계속 참았던 게 약간 이제 뭐 오늘 방송 뉴스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하고 내일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청구가 공모청약을 그죠? 하고 공모청약 있죠. 하는 날인데 깜짝 놀랐어요. 2시간 만에 무려 1조 8천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2시간 만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5개, 외국 증권사 2개였는데 외국 증권사가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총 8개 증권사가 지금 이 공모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돈이 몰렸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거의 일주 넘게 지금 계속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조정을 하고 있죠.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 가지고 장중에 2,300개가 넘게 조정을 했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코스피 는 장 마감 후에 80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390개에서 도합 한 2,190개 정도가 조정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가만 보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공모청약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6일이죠. 내일까지 공모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6일 날 공모청약이 안 된 돈들이 반환이 되는데 그쵸. 아마 다음 주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고요. 다음 주 26일하고 27일 그러니까 청약이 안 된 돈들이 반환이 되면서 그때 주식시장이 아주 화끈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이 조정할 때 여러분들 막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버튼 누르지 마시고 네.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전화 찬스로 종목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꼭 참았던 게 이 기간이 끝나고 나야 돈이 좀 많이 풀려야 그죠? 지금 돈 몇 경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다음 주 월화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6일 날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난 이후에 반환되는 돈이 들어오면 다음 주 26, 27일 이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급등 열리 한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럼 26일 두산 로보틱스 공모청약과 관련된 돈들이 좀 출회가 될 때 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매니저님 사실 오늘 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보면요. 8월 중순쯤에도 시장이 엄청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바닥이 지금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바닥은 디디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으세요? 보통 당분간보다 제가 이제 보통 그래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10년, 2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처음에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2번 이상 계속 이제 그 외국에 가시면 그때부터 약간의 조정이 있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외국 방문할 때는 주식이 별로 안 빠졌는데 두 번째 방문 때부터는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죠. 분명히 이제 지금 유엔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다시 또 주가는 또 우상향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때처럼 엄청나게 폭락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현금이 있으시다면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장 마감 뉴스는 어땠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AI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성 AI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오픈AI에서 달리 3를 공개했죠. 그래서 명령어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AI 관련주도 이 소식에 내일장에서 좀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움직이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챗GPT나 아니면은 뭐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에도 글로써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의 키포인트는 그림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Q라고 검색 서비스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Q가 바로 그림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많은 모임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네이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대기업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쪽에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대기업인 줄 알았더니 네이버도 대기업이죠. 네이버에 이름이 더 특이해요. 센터장님 이름이 이제 하정우 센터장인데. 하정우요? 배우 말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전체 AI 관련된 일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오. 거기다가 서울대 박사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이제 8월 전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클로바엑스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클로바엑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하고 클로바엑스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드나 챗GPT에서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섬이냐라고 치면은 외국에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잘못됐군요. 네,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거를 외국에 있는 이 챗GPT나 이런 거대 AI에서 한 외국계보다 한 50배 이상 정도, 60배 이상 정도 더 많은 검색을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잘 되는데 앞으로 오늘 나왔던 이슈에 이게 중점적인 키포인트는 그림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지금 AI 관련 국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게 사실 네이버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다시 그 코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거대 AI를 할 수 있는 게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바이두,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영어로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교육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네이버가 따라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삼성전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AI 서비스 고도화시키는 이유가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챗 GPT도 이제 좀 유료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딱 매출액이라든지 돈이 딱 찍혀야 그 다음부터 또 모멘텀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제 기대감으로는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게 B2B 쪽이나 B2C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AI 같은 경우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광고랑 커머셜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B2B 쪽으로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광고 창출이나 매출 창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B2B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B2C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이 또는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저도 이제 8월에 클로바엑스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대 AI 풀을 만들 수 있는
있는 회사가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응원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민수 아나운서가 질문했던 괴를 좀 같이 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인 매크로 흐름은 긴축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죠. 근데 지금 AI를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긴축이 장기화가 된다면 AI가 잘 나가다가도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지금 투자하는 시기에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요. 스마트폰을 좀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 나올 때, 최초로 나올 때 애플이 2006년도가 7년 동안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발생을 했죠. 네. 전 세계가 굉장히 폭락이 나오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한 2년 정도 늦게 나왔어요. 근데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 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금융시장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2008년도 폭락할 때가 아주 바닥이었고 그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강앵커 가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AI가 지금 AI를 출시를 미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야 하는 AI 그리고 AI가 이 세계를 좀 바꿀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또 활기를 더 넣어줄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요즘 정말 핫합니다. 뭐 스타링크 얘기도 있고요. 로켓 발사 위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전 허가 말고 면허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면허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일반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스크식 도전 가능해진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면허제를 주면은 회사에서 발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통보를 하고 이제 발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타링크가 지금 벌써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초에도 들어와서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도 지금 스타링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모토로라라는 기업 아실 겁니다. 그 기업이 1995년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서 전 세계 하늘에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쏴가지고 2,000개인가요 그때에서 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모든 국가에서 다 그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통신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모토로라가 망한 다음에 그 회사 그 인공위성들을 다 지금의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걸 인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카이라이프 있죠? 네. 스카이라이프가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래전부터 산간 벽지나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지금 보면은 뭐 항공우주부터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원래 이제 오래 전부터 올 초부터 이제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들어갔는데 한국항공청 그죠? 네. 발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또 이제 오늘 정치적 이슈가 또 하나 또 터졌죠. 그래서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데 예. 아마 면허제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충분히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X처럼 우주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은 뭐 지금 AP2성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보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조지아 주지사와 미국의 전기차 공장 공사장을 찾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캠프 조지아 주지사 내외가 동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트위터를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썼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강 앵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얘기죠. 그죠. 네. 1년 전에 지금 조지아에서 지금 삽을 따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딱 1년이 지난 겁니다. 깜짝 놀랐던 게 조지아주 저기 주지사의 그죠 여사님이 저렇게 미인이신지 몰랐는데 저기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는 뒷모습만 이렇게 찍었는데 앞모습만 이 회사, 이 지금 언론사만 앞모습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1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면서 조지아 쪽에서는 상당히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두 군데 지역이죠. 조지아하고 아틀란타 두 군데 지역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특히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법 때문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미국이 짓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지금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아까도 이제 한 마켓시어가 전기차가 한 7%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조지아의 공장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 10% 이상 마켓시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도 주가는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대차도 좋지만 기아차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브리핑 내용과 비슷하게 좀 전기차 밸류를 받는 데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삼성, 애플. 자, 모두 스마트 칩, 스마트폰 두뇌 칩으로 급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두뇌 칩이 뭔가요? 이 AP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 그 컴퓨터 보면 CPU인데 컴퓨터 저기 그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 경우는 네. 그죠. AP를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A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입니다. 컴퓨터로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뭐 엑시노트나 뭐 이런 얘기 그 AP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전에는 AP 같은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AP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진화되고 있냐면 당연히 속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전자제품을 15,000개인가요? 거의 12만 개 정도 되는 그런 전자제품을 다 IoT 이제 다 연결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IoT나 스마트 띵스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AP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위해서는 A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이슈로 지금 삼성의 갤럭시하고 그리고 아이폰의 스마트폰이 AP가 누가 더 잘 나갔느냐 갖고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기술력 있는 삼성이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에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콜컴이나 다른 회사들의 그쵸. 통신 AP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삼성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아이폰을 따라잡고 더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에 7만 전자를 얼마 전까지 넘었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서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삼성전자 좀 힘을 내서 그동안 많이 물렸던 분들 지금 좀 고가에 사셨던 분 계시는데 충분히 8만 원, 9만 원까지 빨리 반등이 나와가지고 모든 분들 수익을 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마감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공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요, SK케미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제약 사업부를 결국 사모펀드와 MOU를 체결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매각을 하겠다는 부분은 바로 라이프사이언스 인데요. 여기가 또 매출의 3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성이 안 돼서 매각을 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사실은 이제 수익성을 좀 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SK케미칼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 내에서 제약사업부로 되고 있는 게 패치형으로 관절염 들어가는 그 트러스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 MBX, 그다음에 은행잎 성분 혈액순환 치료제인 이 기넥신 F인데 괜찮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 전체 그린케미칼하고 91.97% 지금 보고 계시죠? 제약산업 한 23.66%인데 그중에 관련된 내용을 이걸 매각을 해서 돈이 한 6천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공시는 아니고 네. 뉴스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아마 6천억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에 지금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 나왔던 게 시간이 18시 11분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네. 15시 몇 분에 나왔던 공시로는 아직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해서 한 달 뒤에 공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 보면은 뭐 아니땡 굴뚝이 연계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매각 관련된 이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6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신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SK케미칼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3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바이오 오늘도 사이언스도 있었고요. 가격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면 체크를 해보니까 6만 원. 그죠? SK케미칼 너무 어떻게 주가가 이럴 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좀 이게 반등이 나오거나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공시 짚어봤고요. 다음은 TLB 공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시는 참고로 한 오후 4시 20분쯤 나눴는데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장 결정한 거죠? 그렇죠. 오늘부터 9월 24일부터 이제 다음 주죠. 내년 3월 25일까지인데 주식 수는 많지 않아요. 6만 주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회사는 뭐하고 있는가 이러고 많이 화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뭐 주식 수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식을 사서 자사주 이제 소각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오르고 있다가 약간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메모리 장비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이긴 한데 주가는 단기 고점을 찍고 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사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주주 친화적으로 주식을 사주는 자기 주식을 사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TLB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결정 후 공시까지 확인해 보면서 저희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되겠죠. 투마로우 스타워즈 먼저 오늘 한 줄 정리 어떻게 했는지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라라고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는 강한 주도주만 공략하자. 또 주의할 점은 천천히 기다리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는 아까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내일장 강한 주도주만 공략하자라고 주셨는데 강한 주도주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뭐 R하고 R가기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저희 경쟁 채널에 있는 방송에서 M&A 사실 무근이다 얘기했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막 M&A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첩이 되면서 고점을 찍고 나면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래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 대장이라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모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7년도에 이제 2008년도죠. 8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적자 나고 그다음부터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안 했어요.
돈 내놔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꾸준히 지금도 신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박 대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해로 한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한 19% 갖고 있는데 이분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안 했어요. 네. 고점 사실 고점 주가가 많이 올른 상태에서 증여를 안 씁니다. 그렇죠. BGF 같은 경우는 74,000원에서 지금 2,600원까지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증여 가능한데 이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증여 이슈는 없을 것 같고 M&A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A 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든 뭐 일대 주주가 판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매각을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계약 사항에 어떤 게 있냐면 M&A 할 때는 기본 이슈로 비밀 서약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해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엠바고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이슈인데 하여튼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의 또 개인적인 투자 의견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무료 방송 안내할 때 제가 힌트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알까기 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무료 방송 가셔서 이런 소스 얻으셨으면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버티는 종목 하나는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잠시 후에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투모로우 스타워즈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 룰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되고요. 매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자, 월 사회 자유 편입 찬스가 있는데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자유 편입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편입을 안 하고 있는 매니저들입니다.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백인현 매니저가 5%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5% 수익률입니다. 거의 비등비등한데 끝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가 4%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스타워즈 투나잇 매니저들의 수익률은 플러스권입니다. SU테크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14%,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11%대. 3위는 한규수 매니저의 사진이 있지만 박수원 매니저가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미스터 블루도 10%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ABL 바이오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손절가 18,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간단하게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제약이 포트에 있죠? 네, 일동제약만 있는데요.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1941년도에 만들어졌던 회사입니다. 2016년도에 스피너프 돼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스피너프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신약을 진행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스피너프 시키면서 R&D 부서를 이제 스피너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 이제 원래대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턴어라운드에서 흑자가 나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 이런 회사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가만히 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보세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보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다가 외국인까지 오늘 가서 해서 매수를 했는데 기관 외국인은 상당히 일동제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외국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일동제약에 좀 배팅을 하셔서 분명히 이제 뭐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일동제약 천천히 준비하셔서 싼 가격에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내일은 어떤 섹터를 노려봐야 될지에 대한 섹터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정말 섹터 하나하나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볼까요?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사실 오늘 갖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배당 관련해 가지고 금융주 조금 알려졌어요. 원래 오늘 이제 금융주들 빨간불 켰습니다. 그래 빨간불 켰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삼성화재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삼성화재가 깜짝 놀랐어요. 93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더 길게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삼성 화재 같은 경우는 한 6% 가까이 작년 배당률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BNK 금융주도 9%대입니다. 맞아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대인데 그런 업종은 괜찮죠. 근데 오늘 갖고 나온 거는 그런 업종군이 아니고 금융이 아니고 예, 아니고 조금 다른 업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죠? 오늘 바로 얘기 드릴까요? 섹터 얘기해 주세요. 섹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자동차나 여러분들 조선이 요새 좋죠. 네. 네, 그쪽 관련된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는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CC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실리콘이 원래 작년에 무려 1,400억 이상 많이 실적을 내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익을 냈었는데요. 실리콘이 지금 톤당 중국 같은 경우에 3만 유엔 이루어왔다가 얼마 전까지 16,000유엔까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약간은 좀 부진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종군들이 굉장히 요새 실적이 좋죠.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는 도료에 자동차 말씀드렸던 조선 배를 만드는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것을 약간 지금 단가를 떨어뜨려서 좀 싼 가격에 이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실리콘까지 가세해서 수익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KCC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달 넘게 지금 보세요. KCC 지금 보면은 기간이 지난 그 8월 28일부터 오늘은 매도를 조금 해결했습니다만 한 달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PS가 2022년도에 4,564원이었는데 2, 4분기 때 12,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EPS만 171% 증가한 수치인데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실리콘 수익 좋아지고 있고요. 선박용 자동차용 도료가 굉장히 수익 증가하면서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 이상 실적이 좋은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예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금 9.1%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총액이 20조 810억이에요. 9.1%면은 1조 897억이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91%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오늘 8조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3,265억이거든요. 이걸 합하면은 2조 2,220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KCC가 시가총액이 2조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실질적으로 KCC가 지금 벌고 있는 자체 내에서 벌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어간 것 외에 갖고 있는 지분율에는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재 장부 가격으로 PBR이 0.36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5배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요. 매수 가격은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25만 원 매수,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33만 원, 손절 라인은 2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25만 원,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2만 원으로 KCC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번에 좀 힌트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내일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장 끝나고 바로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 시작을 하고요. 네이버에서는 여러분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알테오젠 추천드려가지고 많이 수익 내셨죠? 내일도 좋은 정보 추천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정말 다양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현재 정말 시장이 어려운데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